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9일 경남 거제의 옥포조선소에서 안무함의 진수식이 열렸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한 창호함의 연창보고 3급의 두 번째 잠수함이다. 진수식은 함정을 건조한 뒤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의식이다. 해군 전통에 따라 이날 행사에 주빈인 서욱 국방부 장관의 부인 손소진 여사가 함정과 지상을 연결한 진수주를 절단했다. 안무함은 앞으로 시험 운항을 마친 뒤 2022년 12월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해군은 함정을 가져와 전력화 준비를 마친 뒤 취역식을 거쳐 2024년 1월께 실전 배치한다. 앞서 진수한 도산한 창호함은 연말이나 내년 초 해군에 인도된 뒤 2022년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진수식에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함명을 선포했다. 안무함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두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 독립군 안무장군에서 함명을 따왔다. 안무장군은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돼 그해 순국했다. 정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서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진수된 안무함에서 100년 전만 주벌판을 호령했던 장군님의 위풍당당한 기계가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2010년 취역한 안중근함 이래로 김좌진, 윤봉길, 유관순, 홍범도, 이범석, 신돌석, 도산 안창호 등 독립운동을 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서 잠수함 함명을 따오는 전통을 이어왔다. 서 장관은 세계의 바다에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춰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말했다. 안무함은 북한의 핵무기, 잠수함을 막는 기본 임무 외에도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해양 주권을 두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양 해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안무함은 막중한 임무에 맞춰 성능도 대폭 향상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9척을 건조한 손원일급보다 2배 더 크다. 공기분류 추진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 잠수함이 엔진 가동을 위해 하루에 한 번꼴로 수면 가까이 올라왔지만 AIP를 탑재한 잠수함은 며칠 정도 깊은 바다에 머물 수 있다. 안무함은 미국,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보다 작지만 치명적인 한방을 가졌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쏘는 수직발사관 6개를 달고 있어서다.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핵심 지역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주변국이 안무함을 꺼리는 전략무기로 분류하는 이유다. 하지만 안무함도 앞서 건조한 도산한 창호함과 같이 디젤 엔진에서 만든 전기로 추진하기 때문에 최대 속력인 20노트로 움직이면 몇 시간 만에 배터리를 모두 소진해 멈추게 된다. 잠수함 크기도 작아 승조원은 50여 명 수준이고 한 달 이상 수중에 머물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3척을 건조할 4,000톤급 잠수함에는 핵추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시행했다. 핵잠수함 건조 능력은 단계적으로 갖추어간다. 도산한 창호급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건조까지 완성한 국산 잠수함이다. 해군은 4,000톤급으로 덩치를 키우고 핵추진 방식도 적용해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한 중잠수함 개발 경쟁 한국이 한 발 앞서가.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수중 침탈전을 위해 21세기 거북선으로 불리는 3,000톤급 이상 중잠수함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2018년 9월 3,000톤급 장보고 3 1번함 도산한 창호함 진수식에 이어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장보고 3 2번함 안무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우리는 수중 배수량 3,000톤급 이상 중잠수함 개발 경쟁에서 북한을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됐다. 북한의 추격전도 만만찮다.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45를 선보였던 북한은 현재 신포에서 SLBM-3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SLBM-6기를 탑재할 수 있는 4,000에서 5,000톤급 또 다른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산한 창호함 이어 2년 만에 2번함 안무함 진수식. 장보고 3 1번함 도산한 창호함과 2번함 안무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된 잠수함이다. 안무함은 지난 2012년 계약돼 2016년 착공식과 2018년 기공식을 거쳐 10일 진수식을 갖게 됐다.
이날 진수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참석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주빈으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최호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이성군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진수식을 주관한 서 장관은 축사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서 장관의 부인 손소진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주를 절단했다. 안무함은 수중 배수량 3,200톤급의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kts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도산한 창호함과 동급 함정이다. 안무함은 장보고 2급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기간도 늘어났다. 더불어 안무함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 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해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다. 안무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22년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은 잠수함에 한 명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하였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사용해온 전통과 올해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감안해 승전의 주역이었던 안무 장군을 3,000톤급 입원함에 한 명으로 선정했다. 안무 장군은 대한제국 친위대 출신으로 일제 군대 해산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1918년 국민회군 사령관으로 독립군 400여 명과 국내 전입 작전을 수행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 일본군을 대파하는 등 청산리 전투 승전에 큰功을 세웠지만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돼 그해 순국했다. 북 SLBM-6기 탑재 가능한 4,000에서 5,000톤급 중잠수함 개발 중.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SLBM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건조 중인 3,000톤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 -45층을 탑재해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뒤 브리핑에서 한 척은 기존 것의 개량형 잠수함이고 한 척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이라고 전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이 기존의 로미오급 개량형보다 규모가 큰 4,000에서 5,000톤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6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은 SLBM-3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건조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 신형 잠수함은 배수량이 3,000톤에 육박하고 SLBM-3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는데 SLBM 탑재 규모를 2배가량 늘린 대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신형 잠수함은 길이 90m 이상으로 배수량은 4,000에서 5,000톤급, SLBM은 6기가량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미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수중 배수량 4,200톤급인 일본 소류급은 길이 83m인데 북신형 대형 잠수함은 이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SLBM 시험 발사에 사용한 잠수함은 신포급이다. 길이 67m의 2,000톤급으로 로미오급 개량형보다 작다. 북한이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신형 잠수함 진수식과 북극성 45 신형 SLBM 시험 발사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한국에 비해 크기와 성능은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8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세계 5위로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켜왔다. 북한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개발한 잠수함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거나 1990년대 중반까지 자체 건조해 23척을 보유하는 등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개발에 주력해왔다. 북한 잠수함 전력은 로미오급 23척과 상어급 38척, 6호급 23척 등 80여 척에 이른다. 한국의 약 20척에 비해 수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은 소음이 심하고 속도가 느려 원양 작전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철저히 대남 공격용이다. 특히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은 한 번 물속에서 최대 13시간 작전이 가능하지만 우리 214급 잠수함은 2주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우리가 3에서 5배 먼저 탐지하고 2에서 3척씩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전지 탑재 작전 성능 향상 도산한 창호함 2026년 해군 인도
방위사업청은 잠수함 탑재용 리튬이온 전지 개발에 성공해 오는 10월부터 해군 최신의 잠수함에 탑재할 시제품 제작에 지난달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예정이다. 리튬이온 전지가 최초 적용될 잠수함은 현재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의 2차 성능 개량 버전이다. 현행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인 잠수함의 축전지 성능은 잠수함의 성능과 직결된다. 디젤 전기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축전지에 모으고 이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돌려 작동한다. 지금까지 잠수함 축전지로 사용된 막축전지를 리튬이온 전지로 교체하면 작전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리튬이온 전지 적용으로 수중 지속 항해 능력 및 고속 기동 시간 등이 늘어나고 건전지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되며 유지, 보수 등의 편의도 개선된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리튬이온 전지가 적용된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오는 2026년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될 예정이다. 조동진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 개발 성공으로 잠수함 성능과 수중 전투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 기술 경쟁력도 확보하는 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며 우리나라 리튬이온 전지의 세계적 경쟁력이 높아 향후 잠수함 수출에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